네. 네, 이렇게 또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린 날, 또 서울 도심에서는 굉장히 혼잡스러운 일이 있었죠. 이 그래요? 민노총이 네. 4차선을 점거하면서 이 투쟁을 했습니다. 이 정치 파업 집회를 열었는데 차가 얼마나 막혔으면 택시보다 걷는 게 빨랐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참 총파업 결의대회 같은 거 보면 요 총파업 결의대회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도 나왔다며요. 예,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소속 조합원이 17,000여 명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고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윤석열 정권 퇴진, 노조 탄압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쳤다고 합니다. 네. 내가 얘기했까 노조 네. 탄압을 누가 했나요? 노조가 시민을 탄압했죠. 노동자를 그렇죠. 탄압했고. 그러니까 이 헌법에 나오는 결자의 자유 예. 이런 경우도 옛날에는 권위주의 시절에는 이거 집회 시위를 잘 못하게 했어요. 네. 지금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동일하게 네. 어떤 시민들의 어떤 행복 추구권, 네. 통행의 자유 이런 경우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아니 여러 가지 헌법적 권리 중에 유독 집회 시위 자유만 유독 많이 보호하면은 그것은 정의가 아니잖아요. 다수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역차별이죠. 그리고 도심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8차선입니다. 굉장히 넓은 차선인데 그중에 반 4차선을 점거를 했고 저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니 네. 사람들이 총파업이다. 예. 그러면 근로조건이 의견이 노사가 불일치니까 네. 사업장에서 해서요. 왜 광화문 내거리에서 합니까? 아니 자기 파업은 진짜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자기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장에서 거잖아요. 해야죠. 근데 왜 여기까지 나와요? 그 명분이 없으니까는 여기서 하는 거죠. 파업하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정책 파업을 하는데 사업장에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칠 아니 수는 없잖아요. 절박함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 이거 참. 그래서 이제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정치 파업 아니라는 주장이 무색한 것 같다. 이 정치 파업 맞다. 정치 파업 맞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은 또 인사동에서 점심을 마치고 광화문 사거리까지 오는데 택시로만 40분이 넘게 걸렸다. 이 폭우의 집회까지 겹치면서 차량 정체가 심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집회하는 네. 여러분 국민은 무슨 죄입니까? 국민이 세금 내고 정당하게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네. 아니 파업하면 자기 사업장 놔두고 왜 길 막고 저 난리를 치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행진까지 한 겁니다. 행진을 가면서 이제 경찰과 충돌이 있었는데 예. 경찰의 뺨을 또 때려서 누가? 이 민노총 조합원이 경찰의 뺨을 때려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전에도 누구 네. 경찰 뺨 때린 사람 뭐 정의당 부대표가 누가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쵸. 그 EA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현수막을 펼치면서 경찰의 얼굴을 가격해서 체포가 됐죠. 현행범. 아니 네. 경찰 싸다구가 예. 민노총 뭐 정의당 뭐예요 샌드백입니까? 네. 아니 경찰 뺨을 왜 때려요? 경찰 탄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지난 15일입니다. 토요일에 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행진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일본 대사관으로 이제 몰려간 거예요. 이 민노총 사람들이. 아, 그런데 같이 간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아. 등 한 43개 단체가 모여서 이 일본 대사관까지 이제 행진을 하는 과정에 그렇게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경찰의 뺨까지 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네. 보면은 집회 목적이 예, 근로조건 이런 게 아니고 명백하게 네, 후쿠시마 이것이라는 게 정임명됐잖아요. 반이죠. 그러면은 예. 민주당도 똑같이 후쿠시마를 얘기하는데 둘이가 서로 짜가지고 예, 역할 분담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그쵸. 근로조건하고 반일 선동하고 상관관계가 뭐가 있어요? 없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둘이 한 몸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한 아니겠습니까? 몸이가 아니고 샴 쌍둥이. 네. 그다음에 대가리가 두 개 달린 비암 쌍두사. 네. 이렇게 몸통은 하나예요. 맞습니다. 근데 네. 두 개인 것처럼 연극을 하지만 네. 그거 국민이 다 압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신남성연대라는 채널이 있어요. 네. 거기 대표가 그 좀 민노총 집회하는 데 가서 이제 반대 집회를 하는 과정에 그 어떤 민노총 조합원한테 맞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요? 그 영상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 거예요. 아, 네. 저도 봤어요. 양경수 위원장이 그냥 아무 거침없이 그냥 사람을 바로 그냥 때려버리더라고요. 보자마자. 그거는 네. 자기들은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거예요. 아니 네. 자기들도 집회할 자유가 있으면은 네. 그거 반대할 집회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거 사람을 왜 팹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보자마자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46억을 지난번에 걷었잖아요. 네. 그런 때 사용하려고 걷은 것 같습니다. 이 뭔가 법적 문제가 생기면 네. 그 46억을 이제 처리를 하려고 참, 네, 걷은 것 이게 같습니다. 폭력이 일상화됐으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네. 반드시 법적 조치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정말 얼마나 뻔뻔한지 이 나라를 팔아먹는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라고 했고요. 이 국민의 자존을 깎아먹는 것도 모자라 일본이 내다버리겠다는 핵 오염수를 퍼먹겠다는 꼴이 기가 막힌다. 당신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 핵 8월 오염수를 퍼먹겠다고 했습니까? 7월 15일 날 마지막 네. 휘날레 집회에서 그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네.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파업이 네. 근로 조건이 아니고 네. 저렇게 후쿠시마 방류 반대 네. 윤석열 퇴진 집회라는 게 명백해졌잖아요. 네. 다시 얘기하면 불법 파업이고 불법 집회라는 게 스스로 그 자인한 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 국민의 자존을 깎아먹었습니까? 국민의 자존을 깎아먹은 거는 그 싱하이밍 일개 대사집에 찾아가서 머리 조아린 이재명 대표죠. 네.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참 네. 국민을 이렇게 아니 국민이 쪽팔린 거 뭐냐면은 그 네. IAEA 그라시 왔을 때 네. 그때 와서 뭐 욕하고 뭐 난리를 피고 뭐지 뭐 국회까지 불러가지고 네가 오염수 마시라 그러고 또 어떤 그 가수인가 뭐 어떤 여자는 진짜 오염수 방류도 안 했는데 거기 왜 일본 앞바다 가가지고 물 떠와서 막 너한테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 여자가 미쳤나 저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근데 방류 아직 안 했잖아요. 방사능이 꼭 먹어야만 피폭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도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물에 들어가서 물 떠온 당신이 지금 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증명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거기 개념 연예인처럼 해서 아, 또 정말. 좌파들의 지지를 좀 받아서 네. 좀 떠보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이제 깨어있는 그렇게 하다가 네. 김규린가 누구 하나 네. 못 나오잖아요. 길게 보세요. 정말 그 깨어있는 척 하려고 별쇼를 다 하는 모습 정말 역겹습니다. 네. 이게 코미디도 그 가수 네. 그 뭐지 요새 그 뭐지 코미디 프로 뭐가 있어요? YTN에서 하는 거. YTN은 이제 뉴스 하는 거고 TVN에서 뭐 TVN? 코미디 빅리그 이런 거 아마 코미디 이런 거 알고 빅리그 있습니다. 나가세요. 네. 그래서 뭐 물병 들고 네. 그거 마시는 거 하면서 그거 멋있을 것 같아. 그쵸, 좀 재밌는 소재죠. 너무너무 재밌어. 네. 웃음이 나와. 이 이제 민노총 파업에 현대차가 이제 동참을 했었는데요. 네. 이 민노총의 정치 파업에 현대차 울산 공장이 5시간 멈췄다고 합니다. 참. 근데 이 이제 쟁의 절차를 안 밟은 불법 파업이잖아요. 이 네. 명백한 불법 파업인데 이로 인해서 공장이 5시간이나 멈췄던 겁니다. 그럼 그 손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네. 요번에 6명만 이렇게 이 현대 자동차에서 고소를 했는데 전원에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파업도 아니에요. 2시간씩 교대적으로 한 거는 네. 그냥 좀 속세 용어로 가오 잡은 거예요. 이제 뭐 위협하려고 하는 건데 이 명백하게 정치 파업 아닙니까? 뭔가 회사한테 요구하는 쟁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치 파업이 아니라니까요. 네. 목적도 어긋났고 절차도 어긋난 거예요. 이거는 네. 정치 파업이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땡깡 놓은 거예요. 그냥 그냥 떼쓰는 이것을 거예요. 가만 놔두고 이것을 네. 계속 반복되게 하면은 현대자동차 경영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할 거예요. 이런 경우를 발본색원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체와 목적, 절차, 수단이 다 충족되지 않은 파업이었고 현대자동차에서 참지 않겠다. 이 민노총 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 6명 고소하겠다 해서 고소했습니다. 아니 6명만 네.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네. 그래서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개인한테 일일이 예를 들어서 1,400대 1,500대 생산 차질 빚었다. 생산 차질 손해액을 일일이 나눠 가지고 거기다 하고 그다음에
조합 간부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현대자동차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법적으로 21명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100명이 많은 네. 121명이 노조 간부예요. 일 안 해요. 네. 그리고 400명 대의원들이 매주 하루 2시간인가 네.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요. 네. 이 돈 누가 줍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돈 어디서 납니까? 소비자가 소비를 해야지 그럼요. 현대자동차 돈을 버는 아니, 겁니다. 결국에는 현대자동차 경영진 똑바로 들으세요. 네. 이번에 파업 절차 목적 다 둘 다 불법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네. 손배하고 책임을 물어서 네. 다시는 산업 현장에서 절박하지도 않은데 네. 저렇게 어영부영 파업하고 땡깡 노듯이하고 명분도 없는 산업 현장의 어떤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단해야 됩니다. 이 엄단 못하면은요 우리가 이 다음에 현대자동차 정의선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 지금 퇴근길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오전 쪽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게 파업이에요? 네. 방학이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예. 내가 울산을 많이 갔잖아요. 네네. 현대자동차에서 그 북구에 그 캐바레 술집이 있어요. 그 캐바레에서 딱 낮에 네. 아주머니들이 그냥 시장 바구리에 파들고 이렇게 막 춤추고 놀다가 갑자기 DJ가 그런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울산에서 정전됐다고. 네. 현대자동차 정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춤추고 놀던 아줌마들이 그냥 썰물처럼 빠져서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빠지죠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정전됐는데? 여담이지만은 농담이지만은 네. 그만큼 먹고 살기 편안하고 네. 그다음에 다 이미 생존에 이걸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들으신 거 맞죠? 전에 들으면 전화. 네, 전화 재밌는 네. 얘기 많아요. 직접 그래, 겪으신 게 아닙니다. 네. 저런 게 오토바이 타고 나오는 저것을 파업이라고 얘기하겠어요? 2시간 이렇게 하면은 또 옛날처럼 네. 그 술집에서 이런 캐바레에서 현대자동차 2시간 일찍 나옵니다. 여러분 오면은 네. 다 얼른 장바구니 챙겨서 집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한번 즐거운 상상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는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이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해야 네, 됩니다. 꼭 그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2시간은 파업도 아니에요. 흉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네. 무슨 총파업입니까? 이게 민주노총이 네. 총파업이라고 요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네. 민주노총 총파업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실패로 끝났고 네. 국민한테 협박하려고 했는데 네. 그 본색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이게 총파업은 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뿐이지 총파업이 아닙니다. 이 기자분들께서는 총파업이라고 받아서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민노총이 정말 이 이순신 장군이 지하에서 통곡하겠습니다. 왜 이순신 장군의 동상에 올라가서 저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까? 아니, 저게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 민주노총이 지킨다라고 하는데 쇼를 하고 쇼를 해.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아니 저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네. 민주노총이 뭘 지킨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켜요? 아니 뭐 바다를 지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해적 아닙니까? 아니 네? 시무식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부자 개딸들이 복권을- 네. 현대판 이순신이 이재명이라며. 아니,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그걸. 아니 이 사람들을 뭘 지키긴 뭘 지킵니까? 현대판 해적이죠 완전. 그리고 이 작년 시무식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 곡간을 털어 평등을 이룩하자. 네. 왜 남의 거 뺏어가지고 그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 아니,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 저게 이순신 장군 저 위에 올라가서 네. 저렇게 하는 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예의가 저거는 됩니까? 이순신 장군을 모독하는 거죠. 저게 어떻게- 뭐예요 저게? 저게- 지들이 뭘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동상에 저기 저렇게 올라가면 됩니까? 내가 민주노총한테 얘기했게 그렇게 네. 지키고 싶으면 여러분 민주노총 나룻배 하나 사가지고 네. 후쿠시마 앞바다로 가세요. 거기 네. 가가지고 잠수복 입고 네. 그 터널로에서 이렇게
후쿠시마 방류한다니까 네. 거기 구멍을 몸으로 여러분 막아보세요. 그러면은-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거 이게 바다가 다 이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인이 감사하겠죠. 이순신 장군 네. 동상을 저렇게 모독하면은 저게 뭐예요? 저게 저런 것을 경찰들이 놔두는 거 보면은 저거 이게 저거 뭐 훼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훼손이죠. 저거 좀 처벌해야 됩니다. 저런 거 다. 저거 시설물 나는 훼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 저건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 올라가고. 나쁜 말로는 싸가지 없는 행동이죠. 그렇죠. 저렇게 신성한 장군의 그 동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저런 시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순신 장군이 시킨바다 민주노총이 뭘 언제 지켰어요? 비유할 걸 비유해야죠. 참. 참 아니 그러네. 민주노총이 언제 지켰냐고요? 이렇게 또 민주노총이 지금 이순신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좀 또 황당한 또 황당한 분이 또 이순신의 비유를 하죠. 이거 보고 저희 얼마나 또 폭소했어요. 폭소. 네. 이재명은 현존하는 이순신. 정말 이 개그 프로그램들이 망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웃어줍시다. 아니 아, 비유할 걸 비유해야지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이재명에 비유합니까? 이게 이재명은 네. 이 현존하는 이순신이라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순신이 지킨바다 민주노총 지킨다. 이게 얘네들이 네. 역할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샴쌍둥이 네. 쌍두사라니까요. 쌍두사. 네. 대가리가 2개 달린 뱀. 아, 그리고 어떻게 이재명은 지금 그 혐의가 몇 개입니까? 거의 자범에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이순신 장군을 비유할 수가 제가 있어요? 얘기하는 건 네. 이재명은 현존하는 이순신이 아니고 네. 이재명은 현존하는 이완영이다. 어때요? 그렇죠. 나라 팔아먹을 인간이죠. 이게 왜 이완영이냐? 네. 이완영이가 그랬어요. 이재명이 뭐라고 해요? 더러운 평화가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 아, 정말. 이순신은 전쟁했잖아요. 그쵸. 그게 이순신은 이재명이가 아니죠. 그러면 전쟁을 안 하고 네. 나라를 이렇게 더러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통째로 바친 사람이 누구예요? 을사오적 아니에요. 그렇죠. 이완용이. 이완용이죠. 네. 그래서 더러운 평화를 지킨 그 후폭풍이 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에 신음을 했고 네. 위안부 있었고 정말 아픈 역사죠. 아픈 역사도 네. 그래서 더러운 평화의 대가가 네. 36년 일제 강점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전쟁을 한 사람이고 이완용은 더러운 평화를 지지한 사람. 따라서 이재명은 현존하는 이순신이 아니고 이재명은 현존하는 이완용이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네. 지기들이 이순신이라 그런 거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사진 너무 이제 코미디 아닙니까? 아니 이순신 장군 표정이 이재명을 내려다 보면서 네. 막 성질내는 것 같죠. 저 싸가지 없는 것이 왜 나를 왜 팔어? 나는 전쟁을 해서 더러운 평화를 주장하는 너는 이완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이순신 장군 표정이. 그렇죠. 이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 너 이재명을 갖다 비유하니까 참. 이게 참 하다 이재명이를 현존하는 이순신이라 그러고 아니 네. 좀 여러분 나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 네. 코미디언 다 굶어 죽습니다. 이게 참 현존하는 이순신이라니 참. 이재명이 현존하는 이순신이면요. 나는 김일성이가 네. 가랑잎 타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술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나는 이거보다 이게 더 웃겨요. 현존하는 이순신 앞으로 우리 이재명 부를 때 네. 현존하는 이순신 장군님 이렇게 불러줍시다. 아, 아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순신 장군을 모독하는 행위죠. 어떻게 또 그래요? 그렇죠? 예, 진짜 잡범한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예, 예. 요번에 뭐 좀 이따 그랬지만 이화영이도 막 불어불고 그러더만 잡범은 맞는데 네. 저 이순신 장군의 저 표정이 예, 나를 능멸하지 말아다오. 그렇죠. 저런 표정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정신 나간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이재명이 아, 네. 지금 다 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화영까지 쌍방울의 방북비 300만 불 대납 이재명에 보고했다. 지금 하나씩 다 지금 증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이 저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몰랐다는 네. 게 합리적이지 않고 네. 요 전에 이 우리나라 또 100억을 네네. 그 쌍방울 직원 25명인가 40명인가 동원해서 예. 전부 현금 들고 중국으로 간 거에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이거를 이재명은 상관없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 드디어 이화영이가 네.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죠. 이재명이 잠 안 오겠네. 이 모든 증언들의 교집합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빠지면은 설명이 안 돼요. 이재명이 그 자리에 딱 있으면 모든 상황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네. 퍼즐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는 모른다고 할 수가 있죠. 아니 쌍방울 네. 그래 또 누구 백현동도 뭐 다 불어 김문기 아들도 통화하는 거 봤다 그래. 그 아들이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모른다고 해요. 이 사람입니까? 이화영이가 경기 부지사예요. 측근이에요. 네. 이 사람이 100억 원을 이렇게 평화부지사로 해서 갖다 주는데 네. 이재명이가 도지사인데 모른다는 게 이게 합리적이지 않죠. 모르면 그렇죠? 정말 무능하고 멍청한 거죠. 그런데 요번에 아니라고 했다가 네. 이제 불기 시작해서 그건 뭐냐. 네. 이제 이재명이가 이 다음에 공천권 행사할 것 같지도 않고 네. 이낙연이 돌아가지고 예. 점점 지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저기다가 줄댔다가는 하여튼 내가 그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게 생겼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탈출해 보자. 네. 그래서 한 명씩 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화영이가 불었다. 예. 이것은 유동규가 분 거하고는 또 다르죠.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현직 평화부지사가 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뭐예요? 네. 제3자 뇌물혐의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이재명 아저씨는 예. 법무부 혜택을 받아서 이제 뭐죠? 그 무상급식과 네. 기초 그 기본 사회를 이룩하는 거죠. 재워주고 먹여주고 기본- 치료해주고 그래서 네. 기본 소득을 받는 거죠. 어디서?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매번 기본소득을 외치더니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마 잡혔죠. 머지않아 네. 무료로 치료해주고 무료로 근데 재워주고 저는 무료로 먹여줄 것 같아. 그것도 싫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왜 저 인간을 먹여줘야 됩니까? 후쿠시마로 보내버릴까? 네,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배에 태워가지고 바다 지키라고 근데 우리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네. 세력은 죄인일지라도 네, 그 회개하길 바라고 네.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인권을 그렇죠. 존중을 해주니까 참 따뜻한 사회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그 이재명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이해찬도 함께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이해찬과 이재명의 연결고리가 이화영이라고 합니다. 이화영이가 네. 원래 이해찬 뭐 해서 거기에서 뭐 돈도 건네줬다는 그런 의혹이 막 밝혀지고 있는 것 같던데. 네, 이게 2019년도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800만 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죠? 100억 원입니다. 아, 정말 이 100억이라는 돈은 그것도 현금으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저희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그 아태평화협회 안부수라는 사람이고요. 네. 이제 쟤네들도 다 네. 진역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줄 알고 네. 돈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문재인이가 네. 지가 돋보이려고 이재명 제끼고 저만 가서 막 김정은하고 도보다리에서 USB 건네고 그쵸. 백두산 가서 그냥 막 손잡고 그냥 참, 네. 그 나라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네. 그것이 이재명이가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것이 나를 빼놓고 지네끼리 북한을 독식해 너무 이런 가고 생각이 싶었는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네. 그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했다는 그쵸. 그 사람한테 돈을 쟤네들 통해서 300만 불을 갖다 줘가지고 예. 나도 방북 한번 해보자. 그쵸. 뭐 문재인만 하냐? 나도 해야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돈을 전달한 방북 거죠. 프로세스가 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네. 그것을 아닌 척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나 보구나 하고 이화영이가 갑자기 회개를 했거나 네. 제정신을 차려서 이걸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이가 왜 저렇게 했냐? 네.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택고 방북을 했으면은 네. 저런 사단이 안 일어났죠. 안 그랬겠어요? 근데 문재인이 데려갈 리가 없죠. 근데
좀 데려가 주지. 이제 돈을 전달했잖아요. 네. 이제 그 북한에 못 간 이유가 그 동시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갔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이재명도 방북을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네. 문재인 같은 경우도 데리고 가주면 좋았을 텐데 네. 서로 밟으려고 그런 거예요. 앙숙이잖아요. 또 네? 앙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쟤는 가는데 왜 나는 못 가? 그렇죠. 자기가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이 도지사의 직무 권력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불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네. 손바닥으로 하늘이 안 가려집니다. 진실은 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 좀 더 회개하세요.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김성태 전 회장, 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뭐 유동규 실장 다 이제 불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체포 명령이 또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앞에다 토를 달았어요. 정당한 영장 청구 시에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왜 토를 답니까? 그러니까 아니 네. 모든 게 정당하지 않은 불체포 네. 특권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네. 이게 대국민 사기예요. 왜냐? 네. 이게 국민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시민 네. 그 불체포 특권을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하고 네.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반성을 해서 불체포 네. 특권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맞습니다. 이재명이가 당대표 연설 때 또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오고 버벅거리다가 네. 요번에 뭐라 그래요? 당론으로는 채택을 안 하고 네. 총회에서 네. 의총에서 의총. 결의하겠다. 어떻게? 정당한 영장일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겠다. 근데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네. 정치 탄압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 앞에다가 당연히 정당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토를 답니까? 옛날에 말이 길면 공산당이라고 했잖아요. 말이 기네요. 이게 이런 것은 말장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네. 조잡한 말장난으로 네. 국민의 사고를 흐리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저질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아니, 막바지에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재명 말을 믿어야 되지 안 믿어야 되느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존경한 줄 알았다더라. 진짜 불체포 특권 진짜로 내가 포기할 줄 알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국민을 우롱했는데 그것은 네. 이재명 인성이 네. 이게 시정 잡배 수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영화 아수라 있지 않습니까? 네. 아수라 백작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수라 내용이 그 이재명의 내용과 다 똑같잖아요, 지금. 참 네. 나는 이제 이번에 아수라 2가 불체포 나와야 특권 되지 이걸 않나. 보면서 네. 진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순회거나 네. 너무 한것 같아. 앞으로 국민 여러분 정치인 보면은 네. 정치인 두드러 펴면 안 되니까 땅에다 침 한 번 뱉고 한번 째려보고 갑시다. 재수 없잖아요. 아니 불체포 특권 자기들이 공약해놓고 네. 국민이 여론이 압박을 해서 없애라고 하니까 정당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 시.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네.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면은 이것이 정치인입니까? 나는 참으로 네. 1,300만 원씩 세비 받아먹는 것들이 네.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로 유해 인간이라니까 이거 개체수 조절해야 돼요. 네. 그런 사람 보면은요. 막 내가 정신적으로 막 암에 걸릴 것 같아. 짜증나 올라오니까. 보기만 해도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냥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이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다니까요. 네. 화만 나고.